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7일 도쿄에서 142명, 카나가와 54명, 사이타마 39명, 치바 44명, 오사카 51명, 홋카이도 39명, 오키나와 2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7,145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7,85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2명, 오사카에서 1명, 이렇게 총 5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616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62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4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4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9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58명으로 전체의 약 41%, 40대에서 50대는 총 48명으로 약 3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42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9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직장 내 감염이 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 남성과 80대 여성 1명 총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24명, 입원 환자는 97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6,869명, 누적 사망자 수는 41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시작한 고투잇 캠페인. 이 캠페인에 생각지도 못한 꼼수가 발생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음식점 예약 사이트를 통해 캠페인 참가 점포에 예약을 하면 런치는 한 명당 500엔분, 저녁에는 1000엔분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투잇을 이용해 이용자가 포인트를 모으는 토리키 연금술이라는 수법이 현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토리키 연금술이란 토리키조크라는 이자카야 체인점에서 꼬치구이 한 접시만 시키고 계산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27엔의 꼬치구이 한 접시를 시켜 먹고 계산을 하면 1000엔분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차액은 673엔. 이것을 체인점을 돌며 10번을 하게 되면 6730엔분의 포인트, 약 7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SNS에서 이 꼼수를 이용한 뒤 영수증을 첨부한 게시글이 올라오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음식점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캠페인에 참가한 점포는 예약자 1명당 200엔의 수수료를 예약 사이트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단품 음식만 주문하게 되면 인건비와 수수료를 제외하면 가게 입장으로선 적자가 발생하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ちゃんとルールにのっとったやり方ですからね、ちょっとモラル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けど、悪いことではないので。お金儲けでなく美味しいものを安くね得られるのがいいと思いますから。わざわざですね、予約を取ってですね、お店に入ってですね、例えば一品だけ注文してですね、出ていくっていう行為自体ですね、一般のですね、これまでの消費行動なんかもですね、考えるとなかなかないのかなと思っておりました。GoTo イート事業を担う農林水産業において、まさにそうした使い方が国民の皆さんの公平感に見てどうなのか、まさに反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ですね、必要な対応を検討していると。 정부는 이러한 허점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뜻을 밝혔으며 7일부터 토리키조크는 단품을 제외한 코스 요리만 캠페인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투 트래블에 이어 또다시 허점이 발견된 정부의 지원책. 과연 침체된 음식 산업을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스가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일본 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의 임명 거부에 대해 야당이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なぜ任命拒否されたのか理由をぜひ明確にお答えください。内閣総理大臣が日本学術会議法に基づいて任命を行ったものと承知しております。具体的な選考過程については人事に関することであり、お答えを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人事の話だから答えられない。それじゃあ逃げられませんよ。ちゃんと答えてください、もう一回。
選考過程については、人事に関することであり、お答えを差し控えたい。なぜ任命拒否されたのか理由をお伝えするべきだと思いますが、いかがですか。いやいや、これは政治家としての副大臣、政治家としての副大臣のご所見をお願いしてるんですよ。総合的、俯瞰的観点に立って、法律に規定された任命権者として、総理大臣が今回の任命をさせ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が、今回の結論でございます。 왜 이들 6명의 임명이 거부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날 야당이 추궁한 것은 과거 답변과의 정합성입니다. これは小学生でも読んだら表現は違いますね。明らかに違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37년 전 정부 답변에서는 추천받은 자는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는 추천대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말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片方はそのまま形式的に任命してくださいねっていう、そういうふうに私たちは解釈をしています。もう一つは、それは義務ではないと言っています。この違いは、私は解釈変更だと思うんですが、副大臣はこれ、解釈変更だと思われませんか。任命権者たる総理大臣が推薦の通りに任命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て、考えを考えたということではございません。以上でございます。 또한 야당은 정부의 해석 변경에 관저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平成25年特定秘密保護法、平成27年安保法案、平成29年共謀罪法、この時多くの学者が反対をしました。その翌年にこのペーパーです。時系列で言うとそう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 하지만 이날 야당의 추궁에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全くのゼロ回答、つまり何も説明しない、何も答えないと、言い訳すらしようとしないという政府の姿勢は強い憤りを持って 이러한 논란의 자민당은 학술회의의 방식을 검토하는 프로젝트 팀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이를 계기로 학술회의의 형태, 행정개혁이라는 위치에서 지금 방식이 좋은지 폭넓게 논의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후보 추천 방식 변경이나 학술회의의 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現状では事実上現在の会員が自分の公認を指名することも可能な仕組みとなっていること。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천 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세스는 기존 의원이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심사위에서 논문이나 특허 등 뛰어난 실적의 학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는 간사회와 학회 총회를 통해 승인 후 총리에게 추천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파벌 및 학회별 개입 논란으로 두 번에 걸쳐 변경된 프로세스입니다. 複数の観点からですね、選考を行って、最終的に絞り込んでいくと。例えば自分の友達だとか、あるいは大学の後継者ですね、これを次選んでくれなんていうことができるわけじゃなくて、選考基準が決まっていて、優れた研究または業績のある科学者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이러한 정권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개입은 학자들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학의 자주성, 자립성 침해로도 이어질 우려도 있어 이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위한 52개 항목의 간소화로 조직위원회는 대외경비 삭감액이 약 300억 엔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削減国家の精査を進めた結果、暫定的な概算値ということで簡素化を行わなかった場合に比べて約300億円、2億8000万ドル、米ドルの削減効果ができたということを報告をいたしました。よく300削ったなというふうに僕は思います。みんな大変な努力をしたと思います。 대외조직위원회는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52개 항목을 간소화할 경우 300억 엔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정의 가설 텐트나 좌석, 조명 등의 삭감으로 약 150억 엔, 대회 관계자의 인원수를 10에서 15% 줄이는 것으로 약 10억 엔, 조직위원회 직원의 고용기간의 재검토 등에서 약 30억 엔을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조 3,500억 엔에 달하는 대회 경비에서 보면 삭감 요구하는 전체의 2%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가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의 명예 최고 고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모리 회장은 이날 IOC 이사회에서 도쿄대회 유치에 기여한 아베 전 총리가 조직위원회 고문회의의 명예 최고 고문으로 취임한 것을 보고하고 IOC의 승낙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 회장은 회견에서 명예적으로 유치부터 신세진 감사의 기분을 표한 것이다. 본인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규제개혁 추진회의가 개최되어 내년 정기국회에서 도장 철폐 등에 관한 일련의 법 개정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近日中に全省庁において全ての行政手続きの見直し方針、規制がデジタル化を阻むことのないよう抜本的な見直し、ここも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또한 스가 총리는 민간업체끼리의 절차에서도 서면의 교환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규제를 바꿀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진료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도 디지털 시대에 최대한 활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코로나 시국에서의 기간 한정적 조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각부가 발표한 올해 8월 경기 동향지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가 전월보다 1.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일치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79.4가 되어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하였고 이는 3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침체됐던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미국 등 자동차 등의 수출도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내각부는 경기 판단을 악화해서 하향 안정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 판단이 상향 조정된 것은 1년 3개월 만입니다. 또한 몇 달 후에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전월보다 2.1포인트 상승하여 3개월 연속 개선되었습니다. 내각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계속 경기 동향을 주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 상은 기자회견에서 해외 경제회복에 따른 수출과 생산이 향상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 또한 9월 이후 개인 소비는 안정되고 있다. 고투 캠페인의 부양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므로 소비가 상승세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키시노부 방위상은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日米同盟のさらなる強化に向けて長官との緊密な意思疎通は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今後信頼関係を築いていけたらと考えております。 회담에서는 아키타현 야마구치현의 배치를 중지한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대체책으로서 레이더나 발사 장치를 바다 위에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면을 포함하여 연계하여 검토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신 정세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며 미군 호텐마 비행장의 헤노코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에도 디지털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 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은 인터넷 뱅킹 이용 설정 없이 잔액이 만엔 미만에서 2년 이상 쓰지 않은 계좌에 연간 1,100엔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이 통장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년에 550엔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에 따른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목적입니다. 내년 4월 이후에 새로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75세 이상은 수수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트위터에 올린 안부 메시지에 대해 7일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영문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외무성의 담당자는 지원 태세를 짜고 대응하겠다라며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3일 아침 총리의 개인 계정으로 발신된 문장으로 부부의 감염을 알고 걱정했다라는 표현이 I was worried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 참석 의원은 지금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어를 자동 번역한 것 같은 문장이다 등 혹평도 들렸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